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의 새로운 기술은 고압 포화 증기 기술을 이용한 다공성 멤브레인 제작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기계설계공학부의 스몰바이오 엔지니어링 실험실에 있는 김유재 연구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정보, 그 다음에는 기술 개요, 그리고 기술의 특징, 경쟁 기술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정보입니다. 현재 저희의 기술은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개요입니다. 우선 이 본 기술에 대한 현황으로는 기존의 다공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 제작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열경화법, 염칠출법, 그리고 염발포법, 상분리법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스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고 또 관련된 하나하나의 스텝마다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으며 또 동결건조법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포어 사이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다공성 멤브레인의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공성 멤브레인 제작 방법은 여러 공정 단계로 이루어져 제작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기술과 같은 경우 아래쪽 하단에 보이게 되면 이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플랫한 평평하였던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게 되어서 구멍의 범위를 여러 개를 조절하게 되면서 다공성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며 이러한 스텝들은 원 스텝으로 120도와 0.12메가파스칼의 이런 환경에서 20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특징입니다. 우선 이전의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스텝이 필요했던 프로세스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4가지 소개해줬던 많이 사용되는 다공성 멤브레인의 제작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히팅이 들어가게 되면서 PDMS라고 하는 생물에게 되게 적합한 그런 소재들의 내부에 있었던 나노포어들이 이 열에 의해서 버블이 생성이 되면서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 첫 번째 스테이지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점차적으로 템퍼러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균일하게 되면서 이 포어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에 따라 레인지가 차례대로 정렬이 되면서 포어들이 정렬되는 이런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레셔들이 위쪽에서 누르게 되면서 이 포어들이 하나의 그 멤브레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얘네들을 눌렀던 이 프레셔들이 터지게 되면서 포어들이 위쪽부터 터지게 되고 구멍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구멍들 간에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 포어 사이에서 미디어들이나 혹은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이 포어들을 통해서 이동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 포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포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물리적 특성들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이 레이쇼의 값이나 또 러프니스라고 하는 거칠기의 값, 또 에어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은 단지 멤브레인을 제작할 때 이 웨이퍼 위에 PDMS라고 하는 용액의 RPM, 즉 코팅 두께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기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적용되는 그 필드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공성 멤브레인을 만드는 이유는 마이크로 스케일에 실험을 하는 많은 연구원들이 채널을 만들고 그 안에 세포들을 넣거나 혹은 DNA를 넣어서 실험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PDMS 같은 경우 평평한 멤브레인 때문에 세포들이 잘 부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세포의 부착률을 높이고 또 세포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다공성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세포 실험이나 마이크로 채널 내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 그러한 스텝들 간에 기존에 이제 남아있었던 과정 중에 남아있었던 그 몰리큘들이 세포들에게 오히려 톡시시티를 높여주게 되는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PDMS에 배어한 상태에서 단지 이것을 히팅을 통해 그리고 이제 프레셔를 통해서만 조절을 하기 때문에 포어 사이즈만 아주 간단하게 방법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세포들이나 혹은 이제 DNA, 어떤 프로틴들에게 변형을 주지 않고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림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만들 수 있는 PDMS는 평평한 것에 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포어가 많이 있는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세포들의 부착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케미컬들에 의해서 취약했던 그런 이제 세포들이나 혹은 DNA, 단백질의 변성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적용하는지 그 적용 분야와 그에 따른 저희 테스트했던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을 코팅하였을 때 얼마만큼 잔존해 있는지,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한 실험입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 스태틱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을 이 멤브레인 위에 떨어뜨리고 그냥 가만히 둔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제 코팅, 워싱을 했을 때, 씻겼을 때 얼마만큼 콜라겐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위에 같은 그림은, A와 B 같은 그림은 지금 콜라겐이 워싱을 한 후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반면에 밑에 있는 C와 D 그림을 보게 되면 포러스 멤브레인에서는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혈관 면역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다이나믹 컨디션이라고 하여서 채널 내에서 플랫한 PDMS와 포러스한 PDMS 두 개를 두고 이제 코팅을 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워싱 후에 여전히 포러스 멤브레인 위에서 더 많은 콜라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의 그 형광 세기를 측정하여 밑에 그래프로 비교해 본 결과 포러스 멤브레인에서 훨씬 높은 형광 발현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DNA 어드이전 테스트입니다. DNA 같은 경우도 PDMS의 플랫한 표면에서는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었던 반면에 저희의 포러스 멤브레인 위에서는 DNA들이 잘 붙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C의 두 번째 그림은 포어 안쪽에서도 DNA들끼리 이 포어와 포어 사이를 채워가면서 붙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바이오 액티브한 매테리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